불안한 중동 상황에서 지원금 준다는 정부 사칭 문자 하나 때문에 내 계좌 싹 털릴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싶지만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하게 덫을 칩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요점만 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내 돈 지켜주는 복지기 TV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보시면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오르고 물가까지 치솟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사기꾼들은 바로 우리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요즘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국민 에너지 바우처 지급이나 영업용 차량 주유비 환급 확대 같은 달콤한 소식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당장 신청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 실제 정책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전국민 대상이라거나 당신이 선착순 대상자라고 속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무서운 게 산업통상부나 코트라, 국세청, 행정안전부 같은 국가기관 이름을 대놓고 사칭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믿고 거래하는 은행의 무역금융 담당자라고 속이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옵니다. 귀하는 2차 지원 대상자인데 아직 미신청 상태다. 혹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빨리 신청해라 라며 우리 마음을 급하게 만들죠. 사기꾼들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문자 속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주유비 지원 대상인이 신청해라 하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누르면 실제 정부 기관이나 은행이랑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가 뜹니다. 정부기관 로고까지 교묘하게 베껴놓으니 눈치채기가 정말 힘들죠. 여기서 내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휴대폰에 악성 앱이라는 스파이 앱이 깔리게 됩니다. 이 앱이 깔리는 순간부터 내 휴대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기능은 바로 전화 가로채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의심이 생겨서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경찰서나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이 앱이 그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사기꾼 일당에게 연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경찰관이나 은행원과 통화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범인과 대화하며 네, 이거 진짜 지원금 맞습니다 라는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내 신분증 사진, 가족 연락처,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사기꾼들에게 전부 전송됩니다. 이렇게 내 모든 정보를 손에 쥔 놈들은 상담원을 사칭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러고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부터 일부 갚아야 한다거나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아주 그럴듯한 핑계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당장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절대로 단 한 번의 클릭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두 번째 수법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바로 문자 속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링크가 없으니 이건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요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까지 하는데 이렇게 알아낸 정보는 여러분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공범의 협박입니다.
땡땡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정부 지원을 통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는 대환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기존에 거래하던 XX은행의 직원이라며 또 다른 공범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러고는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지금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겁을 줍니다. 실제로 이 수법에 속아 무려 4,69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꾼에게 송금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링크가 없는 문자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정부 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대출 상환을 독촉하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가져갈 수 없게 꽁꽁 묶어두는 3중 잠금 장치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이나 메모장 준비하시고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갤럭시 폰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켜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보낸 링크를 실수로 눌렀을 때 악성 앱이 깔리는 걸 휴대폰 자체에서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휴대폰의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 꺼져 있을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파란색이 되게 켜주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좀비폰이 되는 걸 방지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앱 보안 기능도 꼭 켜두세요. 이미 내 폰에 숨어있는 악성 앱이 있는지 매일 꼼꼼하게 검사해서 싹 잡아내니까 혹시 모를 위험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종 안심 차단을 신청하는 겁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오픈뱅킹 안심 차단입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은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드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서비스인데요. 범죄자가 내 신분증 정보를 가로채서 비대면으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을 실행하는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은 온라인으로 새 계좌 만드는 걸 막아줍니다. 범죄 조직이 내 이름으로 대포 통장 만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안심 차단은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돈을 한꺼번에 옮길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이 기능을 악용해서 내 모든 계좌의 돈을 한 번에 싹 긁어가는 걸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모든 차단을 어카운트 인포라는 어플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직접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한 번에 모든 은행을 다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어플을 깔고 로그인한 후 전체 보기에 들어가면 오픈뱅킹 안심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여신거래 안심 차단이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플 사용이 익숙치 않으시다면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정보가 이미 새 나간 것 같아 싶을 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놈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한순간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하게 되면 바로 금융소비자 포털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신고, 상담, 자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어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 및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만 해두면 내 명의를 도용한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실시간으로 차단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 즉시 이 사실이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나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에서 본인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만 설정해 두셔도 웬만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여러분의 전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놈들은 정부 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면서 지금 신청 안 하면 혜택이 끝난다 하거나 선착순이다 라며 우리 마음을 아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앱을 깔아라. 개인정보를 달라. 아니면 어디로 돈을 보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앱 설치나 기존 보안 앱 삭제 지시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수사 협조를 빌미로 외부와 연락을 끊고 모텔 같은 특정 장소에 혼자 있으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100% 사기입니다. 실제 정부 기관은 절대로 여러분을 고립시키거나 비정상적인 장소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돈을 보내셨나요? 자책할 시간에 1초라도 빨리 112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부터 요청하세요. 이 신고가 빠를수록 내 소중한 돈을 되찾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복지기 TV였습니다. 또 만나요.